네, 이번 시간은 착오에 관한 내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책자 74쪽부터 가겠습니다. 자, 착오부터 가볼게요. 자, 착오할 때는 먼저 한번 이거부터 해볼게요. 네, 어떤 동기가 있어서요, 우리가 별, 의사를 표시한다 이야기입니다. 네, 동기를 가지고. 자, 그런데 의사 표시하는데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이것을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한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여러분들 이 알고 하는 것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네, 허위 표시라는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했느냐, 단독으로 했느냐, 짜고 했느냐 하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단독 허위 표시를 책에서는 어떻게 된다? 진이 아닌 의사 표시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네, 진 의사 표시다. 그러니까 이쪽은 짰으니까 당사자끼리는 무조건 무효일 수밖에 없고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짜고 한 것이 아니고 혼자 했으니까 원칙 유효로 갔다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지요. 그래서 만약에 유효 타고 만약에 건너갔으면 제3자는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다 보호를 해준다고 했었죠. 자, 요거는 오케이므로 오케이. 자, 무효 타고 들어가면 꽝이면 원래 다 꽝이어야 되는데 선이 악의가 있으면 선이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꽝 친다고 그랬을 거예요. 네, 통정은 당사자끼리는 유효가 될 수가 없고요. 건너간 제3자가 꽝이면 꽝인데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준다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선의 제3자 해석할 때 무조건 유리하게 해석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선의는 추정된다. 선의만 있으면 되지 과실 유무는 물을 이유가 없다. 선의의 병, 악의의 정, 오케이 오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고 한 허위 표시를 두고 하는 얘기고, 문제는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네, 바로 뭐다? 이것이 착오다 그런 얘기야. 모르고 하는 게 바로 뭐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불일치는 세 가지가 있네요. 단독 허위표시, 통정 허위표시, 착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착오라는 것이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한번 볼게요. 착오 유형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잘못 기재할 수도 있죠. 그죠? 이 잘못 기재하는 것을 표시를 잘못했다 해서 이걸 이제 표시상 착오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 이것을 내용상 착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뜻을 잘못 이해했다 이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평하고 제곱미터가 같은 단위인 줄 아는 사람. 한 평은 3.3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평하고 제곱미터가 같은 단위인 줄 알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듣고, 그죠? 가서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있다 이야기예요. 자, 이것을 표시기간이라고 합니다. 말을 듣고 가서 그대로 얘기했는데 이건 표시기관의 착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잘못 기재한 거랑 똑같이 취급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 97만 원 적어야 되는데 아까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79만 원 적은 경우, 자, 분명히
97만 원 가서 들었는데 가서 79만 원이라고 말을 잘못하는 경우죠. 똑같습니다. 근데 조심할 것은 편지를 들고 사람을 잘못 보고서 편지를 들고 잘못 전달하는 경우는 요거는 전달 기간이라고 해요. 이 전달 기간이 잘못 전달하는 이 착오는 요거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말만 착오일 뿐이지 요거는 전달 기간의 착오는 요거는 착오의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의사표시 도달이 안 됐다. 부도달의 문제로 다룬다는 거. 그래서 표시상 착오, 내용상 착오, 표시 기간의 착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것은 네, 이 동기의 착오를 가지고 가장 많이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동기의 착오. 그래서 이 동기는 앞에다 미리 뽑아놨어요. 네, 그럼 보통 자 말을 할 때 동기는 보통 표시를 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동기는 보통 표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 요소로 볼 수가 없죠.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이거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착오의 문제로 다룰 수는 없다 이야기입니다. 네, 이것이 대원칙입니다.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착오로 다룰 수가 없다. 이게 대원칙이 됩니다. 그죠? 다만 만약에 동기를 만약에 계약할 때 표시를 했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이와 같은 경우에 동기를 만약에 표시했으면 의사표시 내용이 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예외적으로 뭐가 될 수 있다? 네 착오 네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의사표시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건 뭐다? 착오가 될 수가 없고 표시를 만약에 했다면 이건 뭐가 될 수 있다? 착오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거는 예외적인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기억하시면 돼요.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지만 만약에 표시를 했다면 네 요건만 갖춘다면 착오가 돼가지고 취소 가능성이 들어간다. 자 그래 놓고 여기다 또 이렇게 들어가요. 이때 팔레트 태도가 뭐냐면 표시하면 충분하지 네 꼭 서로 합의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합의 불용. 자 그것이 어디의 태도? 판례의 태도라는 거 기억해 두세요. 표시된 동기의 착오는 자 표시되면 충분하지 합의까지 갈 필요는 없다는 거. 그리고 이 표시되지 않는 동기는 착오는 아닙니다. 다만 착오는 아니지만 그런 동기를 갖도록 상대방이 유발시킨 경우 그래서 그걸 상대방이 유발시켰다 해서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네 표시, 유무 표시했든 안 했든 불문 묻지 않고 요거는 착오로 다뤄도 좋다는 것. 즉 상대방이 표의자가 그런 동기를 갖도록 유발을 시켰다 한다면은 비록 표시됐든 안 됐든 묻지 않고 착오의 문제로 다뤄도 좋다. 그게 판례 태도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몇 가지 요건을 봤습니다. 불일치를 알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착오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갑이 네, 자신의 토지 X토지가 있는데 그죠? X토지를 팔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 의사는 뭐다? 마음속 토지는 X토지입니다. 근데 표시를 갖다가 만약에 Y 토지로 팔겠다라고 이렇게 청약을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Y 토지를 판다고 했으니까 뭐죠? Y 토지인 줄 알고 뭐에 사겠다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Y 토지 이렇게 누구는 을은 그죠? 그러면 이 불일치를 계약 당시에 이 갑이 당연히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 모르다가 이 사실을 안 날에 어떤 태도를 보일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Y토지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지금 이 계약이 유효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안 날 이후에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이제 갑이 을한테 가서 뭐라 합니까? 백부조 들고 와서 네, 내가 이 계약할 때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갑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는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할 수가 없죠. 유효를 주장하는 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와서 무슨 멍멍이 소리냐. 착오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증은 누가 하는가 봤더니 네, 있었다 주장하는 자가 네, 입증 책임을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부담하지 을이 부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는 것을 갑이 입증했다 합시다. 그럼 두 번째 고개를 넘어야 돼요. 두 번째 고개가 뭐냐면 중단과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중대한 과실을 가지고 논의합니다. 갑이 나는 중단과실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죠. 그럼 이쪽에서는 우리가 설령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중단과실이 있었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중단과실의 입증 책임은 중단과실의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갑이 주장할 것이 아니고 을이 입증 책임을 부담한다.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한테 입증 책임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착오가 뭐냐? 중입니다. 중요 부분의 착오 이거 하나 하고요. 이게 없었다 한다면은 끝난 거고 있었다 하더라도 중단 과실이 없어야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 비로소 실제 취소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실제 취소하게 되면 이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돼서 주기 전이었다면 줄 필요가 없고 줬다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산을 넘어야지 취소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거 가지고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입증 책임 가지고 놀면 중요 부분은 있었다 떠드는 표의자. 갑을 뭐한다? 말하는 사람, 의사표시자, 표의자. 이쪽은 상대방이라고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다, 중단과 실이 없었다 가지고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 가지고 판례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중요 부분 가지고 나왔던 판례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 무슨 부분 가지고 중요 부분에 착오로 인정하는 판례도 있고 아닌 판례도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 부분 착오로 인정하는 판례를 보니까
자, 첫 번째가 인정하는 판례를 보니까 첫 번째가 토지 현황에 관한 착오. 농지인 줄 알고 샀더니 대부분이 하천이다. 그러면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는 종료 부분의 착오니까 취소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경계에 관한 착오. 현재 담장 기준으로 토지를 맞바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저쪽에서 준 토지가 알고 봤더니 원래 내 토지였어요. 그러면 내 토지를 알았더라면 바꾼다는 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토지 현황, 경계에 관한 착오, 또 혹시 채무자 동일성에 관한 착오, 채무자 동일성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 제3자가 대신 채무자를 위해서 물상 보증인이 채무자 대신 물건으로 담보를 제공하는데 저 사람이 저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같은 걸 착각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종료 부분의 착오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무슨 가능성이 있다? 착오가 되므로 착오로 인한 무슨 가능성? 취소 가능의 문제가 가능하다는 것. 그럼 이렇게 토지 이런 건 착오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착오가 아닌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착오가 아닌 경우 대표적 예가 뭐냐면요, 면적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면적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사는 경우, 또는 같이 들어갑니다. 또는 지분 부족한 것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이 부족하다든지 지분이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산 경우는 이건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가입니다. 가격을 잘못 알고 사는 경우도, 이것도 시가도 종료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는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하는 경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종료 부분 착오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착오로 보지 않으니까 이쪽은 뭐예요? 착오로 보지 않으니까 이건 뭐예요? 착오로 인해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계약 자체는 유효로 가가지고, 계약 자체는 유효로 가서 유효일 때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문제로 풀어가면 되는 거지 취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착오 취소 가능성이 있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판례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판례가 얘기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럼 이 중대한 과실 가지고 무슨 과실 가지고요? 중대한 과실. 그럼 이제 말을 바꿔 봅시다.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요,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가 없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뒤집어 봅시다. 무거울 중자 대신에 가별 경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경미한 과실. 가별 경자. 경미한 과실이 있어서 있다면 요거는 반대로 해석해야 되겠죠.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매 과실로 해서 취소를 했을 때 상대방의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가별경자 경미한과실로 취소해서 설령 저쪽이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게 지금 판례의 태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대한 과실이 좀 취소할 수 없다. 그죠? 그럼 중대한 과실이 이제 있다 없다 가지고 나누겠죠.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갑이 자,
을의 토지를 삽니다. 네, 공장 경영 전문가입니다. 공장을 경영하기 위해서, 운영하기 위해서 공장 운영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토지에는 공장을 지을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공장 지을 사람이 공장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조사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때는 이 갑한테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라고 평가하는 겁니다.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 계약은 절대 뭐 할 수 없다는 거, 뭐 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죠. 즉 아무리 갑이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 할지라도 공장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샀는데 공장 지을 수 없음을 나중에 알게 됐을 때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중단 과실로 보기 때문에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다음 갑이 자 을의 토지를 삽니다. 토지 삽니다. 근데 이때는 중개업자를 통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사고자 하는 이 토지는 자기가 원했던 그 토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취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시비하는 거죠. 네가 이 토지인지 아닌지를 네가 뭐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단 과실이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시비한 겁니다. 근데 법원에 갔더니 업자를 통해서 샀을 때 조사하고 안 한 것은 중개업자의 의무이지 이 사는 사람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중단 과실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갑 입장에서는 이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결국 이 계약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이 매도인은 중개업자한테 뭔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면 되는 거지 이 갑한테는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간단하네요. 이쪽은 업자를 통하지 않고 산 거니까 조사하지 않은 갑한테 중단 과실이 있는 거고, 업자를 통해서 샀으니까 조사하지 않은 갑은 업자의 의무지, 조사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의무지 갑의 의무가 아니니까 중단 과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업자의 잘못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거 없는 거, 중단 과실이 있는 거 없는 것 가지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책자 가보겠습니다. 자, 74페이지 가시면 착오 해놓고 자, 75페이지 가보세요. 착오의 유형이 나오죠. 표시상 착오, 내용의 착오, 동기의 착오. 자,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 들어가면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땅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토지를 매수했는데 실제로 땅값이 떨어진 경우이거나 토지를 매수했는데 자, 법령상 제한 체킹하세요. 이 법령상 제한으로 토지를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동기의 착오다,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래서 법령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동기의 착오입니다. 따라서 표시를 안 했기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라는 결론으로 갈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2번에 기억이 있습니다. 자, 색깔이 달라졌죠. 판례는 원칙적으로 동기를 해당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았을 때 하나요, 의사표시 내용에 착오가 돼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다만 동기가 표시되면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죠. 아까 뭐라 했습니까? 표시 충분 합의 분류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표시 충분 합의 분류.
다음 페이지. 자, 판례에서 2번 꼭 좀 체킹하세요. 법령상 제한은,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동기의 착오로 간다는 거. 또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표시 유무 묻지 않고 무조건 취소. 자, 4번이 표시기간의 착오죠. 요게 말 듣고 전달하면 표시기간, 편지 들고 전달하면 전달기간. 그래서 우리가 집배원 있죠. 편지 이렇게 전해주신 분 있죠. 그러면 그 편지를 집배원은 전달기간이지 표시기간은 아니라는 것. 네, 그 다음에 77페이지 가시면 중요 부분에 착오 가지고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 이거 아까 하나 빼먹었네요. 자, 이 중요 부분의 착오는 네, 주관적으로도 표의자 입장에 섰더라도 중요되고 제3자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도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것? 착오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해야 되고 제3자가 이 사람 입장에 섰더라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할 것.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충족시킬 것. 네, 그래서 2번 중요부분 입증 책임은 있었다 떠드는 표의자한테 넘어간다. 네, 그렇고 그 밑에 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자, 78페이지 가셔서 자, 개념 플러스 별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과 3번 체킹하시면 돼요. 면적 부족, 지분 부족은 중요 부분에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 4번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아도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것. 중요 부분 착오 아니면요 취소할 수가 없겠죠. 네, 79페이지 가시면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할 수가 없으니까 이 중과실 입증 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한테 있다는 것. 자, 2번에 1번은 업자 없이 직거래했을 때는 조사하지 않는 자한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중개업자가 다른 점포를 잘못 소개했을 때는 그것이 그것인지 조사하지 않은 것은 중개업자의 잘못이지, 자, 사는 사람의 잘못이 없다는 것. 자, 두 가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효과는 취소를 하게 되면 서햄적에 대항하지 못한다. 자, 그럼 여기 다시 한번 돌아옵시다. 자, 이러 요건 갖춰서 해서 취소를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네, 처음부터 뭐가 된다? 네,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야기죠. 네, 그러면 여기 을 타고 들어간 병이 있을 때, 그죠? 무효가 된 것 가지고 와서 이게 꽝이면 이것도 다 꽝이어야 되는데 의사표시 영역은 병이 선이면 보호를 해주고, 그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주겠죠.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영역이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에서 의사표시 영역은 당사자 무효 취소가 돼도 건너간 제3자는 선의는 보호를 해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줍니다. 원래 꽝이면 다 꽝꽝 해야 되는데 의사표시 영역은 제3자는 선의는 보여주고 악의는 보호를 안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효과 가지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다른 걸 설명 안 합니다. 지금 포인트는 효과다 그런 얘기예요. 효과에 집중하셔서 공부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착오는 중요 부분, 착오, 중단, 과실 가지고 이야기를 끌어가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착오 가지고 이제 보충 설명할 때가 나왔네요. 다시 돌아갑니다. 74쪽 가볼게요. 네, 74쪽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네, 74쪽 가시면 거기 오표시 무해, 다음에 무의식적 숨은 불합의가 있습니다. 그럼 요거는 하기 전에 여기다가 표를 하나 먼저 만들어 드릴게요.
성립 요건 못 갖추면 불성립. 이 불성립을 계약법에서는 합의가 없었다 해서 불합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 매매 계약했는데 합의가 없었다. 또 합의가 됐다. 성립을 합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계약법에서는. 같은 거예요. 다음에 성립한 후에 무효가 될 수도 있고 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중간적 성질이 뭐다? 취소할 수 있다. 영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위치가 다르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의 모습은 현재 이 표에서는 네 가지입니다. 아예 성립이 안 된 경우도 있고 성립은 됐지만 무효인 경우도 있고 성립한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성립한 경우에 퍼펙트 유효한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총칙을 일단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불성립 반대는 성립, 불합의 반대는 합의 후 무효, 유효 취소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러면 이 표를 보게 되면 거기 2번에 무의식적 불합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무의식적 불합의가 뭔지 몰라도 여기 한 거 아닙니까? 이 불합의는 이게 의식적으로 합의가 없든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든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겁니다. 성립하지 않았다면 성립을 전제하는 취소라는 말은 쓸 수가 없지 않을까. 의식적 불합의는 뭐냐면 네, 갑이 1억 원에 팔겠다라고 청약을 했는데 을이 1억 못 준다. 9천만 원이면 내가 사겠다라고 9천만 원이면 사겠다라고 이렇게 승낙을 한 경우에요. 그러면 9천만 원 하겠다 이 승낙은 변경을 가한 승낙이다 그런 얘기예요. 1억에 대해서 9천으로 변경한 승낙 있죠. 그러면 서로 알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다는 것이 뻔히 알고 있죠. 서로 합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 이걸 뭐다? 의식적 불합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자, 무의식적은 다른 게 아니고요. A라는 사람하고 H라는 사람이 $10,000에 계약을 한 거예요. $10,000에. 근데 A라는 사람은 아메리카, 미국 사람이고 H는 홍콩입니다. 홍콩 사람이에요. 근데 A는 이 $10,000를 자, 미국 달러로 착각하고 있고요. H는 이 달러를 홍콩 달러로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합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합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가서 숨은 불합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이 글자 싸움이에요. 불합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여기 착오 취소는 여기서 노는 거 아닙니까? 착오 취소는 이 착오 취소는 성립을 전제한 거니까 무의식적 불합의에서는 착오 취소란 말을 절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음 5표시 무에 아까 살짝 지난 시간 마지막에 그러니까 1교시 마지막 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경우에요. 자, 갑은 토지를 사가지고 이걸 분필해가지고 이걸 다 팔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많아요. 이게 토지가 250 쪼개버린 거예요. 이 중간에 이제 231도 있겠죠. 면적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갑이 자, X 토지를 팔겠다. X 토지 판다. 자, 을도 좋다. 그럼 내가 X 토지를 내가 산다. 네. 이렇게 판다, 산다 합의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다가 하도 뭡니까? 토지가 많다 보니까 계약서에다가 알고 보니까 X토지는 213번지가 되고요. 네, 231번지는 Y토지라 합시다. 무슨 토지요? Y토지.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이제 230 요걸 할게요. 그러니까 둘이는 X토지를 요걸 목적으로 했는데 계약서에다가 집원 착각 일으켜가지고 무슨 토지로 231번지로 착각해서 썼다 이야기예요. 그럼 계약서는 몇 번지로 되어 있어요? Y토지로 표시됐다는 얘기죠. 했었습니다, 이거. 그러면 이거 가지고 평가할 때 아까 연습했었습니다. 자, Y토지 계약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해볼까요? 첫 번째. 자, Y토지 계약서 있다, 없다? 있죠, 분명히.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서는 있다. 자, 그러면 Y토지 계약 가지고 하면 Y토지 계약은 유효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고, 또 유효관이니까 무효다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요것도 틀리다는 얘기예요. 자, Y토지 계약은 합의 성립한 적이 없습니다. 요거는 글자 그대로 뭐다? 불성립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Y토지 계약서는 있다 할지라도 Y토지 계약은 자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어느 거 장난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 X토지 가지고 해볼까요? X토지입니다. 네,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X토지 계약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X토지 계약서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Y토지 계약서는 있지만 무슨 토지 계약서는 없어요?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없습니다. 없죠. 자, 그러면 X토지 계약서가 없으니까 과연 X토지는 불성립한 걸까? X토지는 합의가 있는 걸까? X토지는 무효가 되는 걸까? X토지는 유효가 되는 것일까? 물어보는 겁니다. X토지 매매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불성립한 게 아니에요. 왜? 판다 산다 합의했기 때문에 X토지는 성립한 겁니다. 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무효가 아닙니다. 이 계약은 뭐하다? 퍼펙트 유효하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잘못 적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다? 오류가 있었다는 얘기죠. 표시에 오류가 있었지만 X토지 계약은 뭐하다? 아무런 해가 없다 해서 뭐다? 무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불일치를 모르고 이쪽도 이게 인 줄 알고 했죠. 그러니까 이 Y토지가 뭐예요? Y토지 계약은 잘못 표시가 됐다, 오표시가 되는 거고 X토지는 아무런 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갑을은 자 일로 갑니다. Y토지는 지금 이쪽 그림에서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Y토지는 네, Y토지는 여기 가서 붙어 있잖아요. Y토지 매매에는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요거는 뭐가 없다는 거다? 아니 성립조차도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립조차도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X토지는 퍼펙트 유효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X토지 계약서는 없다 하더라도 불성립 아니고 성립한 다음에 무효 취소가 아니고 퍼펙트 유효하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서로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Y토지 매매 계약은 불성립이므로 여기 와서 뭐 할 수 있다? 이거 취소할 수 있다는 말씀은 안 된다는 얘기고 X토지 계약서는 없다 할지라도 퍼펙트 유효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역시 취소란 말 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절대 착오 취소란 말은 절대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시면서 요거 하면서 그 오표시 무해 원칙 있었을 거예요. 네, 어디냐면 58쪽으로 가세요. 네, 58쪽 가셔서 거기 실력 체크해가지고 그 밑에 문제가 있을 거예요. 기출문제예요. 요 기출문제를 잘 표시를 했다가 이해될 때까지 완벽히 이해하세요. 자, 보세요. 갑은 을수의 X토지를 임대차,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이를 매수하기로 을과 합의했는데 계약서에 Y토지로 잘못 표시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X토지 합의가 있었는데 계약서에다가 Y토지로 표시했다. 그러면 계약서가 있다 할지라도 또 계약서가 없다 할지라도 1번 매매 계약은 X토지에 대해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X토지는 유효하게 성립한다고 돼 있잖아요. 2번 보세요. 매매 계약은 Y토지에서 유효하게 성립한다. Y토지는 성립이 아니죠. 불성립했다고 해야 되겠죠. 3번 X토지에서 매매 계약이 성립하지만 자, 취소할 수 있다? 성립했고 퍼펙트 유효함으로 여기 가서 취소하면 안 되죠. 네 번째 질문. Y토지 매매 계약이 성립했지만 성립했어요? 불성립. 벌써 틀렸어요. 다섯 번째. XY 어느 토지에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Y토지는 불성립이지만 X토지는 성립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오표시 무해의 원칙에서는 절대 착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랑요, 요런 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자, 갑이 X토지를 팔아야 되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Y토지를 팔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다르죠. 상대방 입장에서는 얘가 Y토지 파는 줄 알고 Y토지 마음속 의사. 요거는 Y토지를 지가 팔겠다 해서 Y토지 사겠다라고 한 거 아닙니까? 여기는 X토지를 팔겠다 해서 X토지로 분명히 합의를 했는데 표시를 잘못한 거고, 여기는 갑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자, 이쪽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았을 때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여기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자연적 해석이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것이고, 요거는 지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Y토지를 팔겠다 해서 우리 Y토지 사겠다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의사에 초점을 두면 안 되고 이건 표시에다가 초점을 둬야 되겠죠. 이게 무슨 해석이다? 네, 규범적 해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경우에는 착오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불일치를 알고 모르고 했으니까 나중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네, 중단 과실이 없었다라는 것이 입증할 수 있다면 착오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 이 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들다고요? 처음에 힘들죠. 힘든 게 아니고 아직 익숙하지 않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요걸 극복하는 방법은 바로 요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불성립한다는 성립 후 무효, 유효 중간에 뭐 할 수 있다? 착오 취소. 그러니까 XY, YY는 규범적 해석을 통해서 착오 취소 가능성이 들어가 있지만
XXYY는 규범적 해석하면 안 돼요. 의사에 초점을 놓고서 X토제 포인트 놓고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1시간을 가지고 차고 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차고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기 강박하도록 하겠습니다.